자, 안녕하세요. 양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스쿨 선행공부법 및 선행강의 활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저한테 선행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의 효과적인 방법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제 선행 강의를 들으면 된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들어야 하죠? 네가 증명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한 30분 내외에 선행공부법과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활용법을 그리고 당연히 이게 뭐 효용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선행공부는 제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글이 아닌 말로써 영상으로서 풀어내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행공부법 및 활용법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소개가 필요하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했고 이거는 제 어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 때마다 조금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저의 자랑이니까 수석 졸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잘 무탈이 졸업했고요. 법전원은 그래서 유촌이라는 대형 로펌에 다니다가 지금은 개업을 해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관련된 그 컨설팅, 자기소개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 17명인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올해도 한 4-50명 정도 합격시켰습니다. 심층 지도 받은 학생들은 한 35명 정도 합격시켰어요. 한 45명 중에. 그래서 올해도 많이 그 입시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강의 경력도 많습니다. 세종대학교의 행정법 강사로서 대학 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했고 지금 3년간 지금 민법 선행 강의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형법과 헌법도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임용고시 등 50차례 이상 법률 특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저 소개를 마치고 자 한번 민법 사례형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숨이 턱 막힐 건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스탑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거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 맛을 청구하는 결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결론. 이 단어를 아세요? 지금 혹시 예비순환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일단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고 났을 때 누가 넘겨받기를 원하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던 금전으로 남아 손해를 보전받게 한다. 이런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제 1, 2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풀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개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명의신탁 약정의 어떤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문제 2번을 풀려고 하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환의 범위도 알아야 되죠. 이 정도가 핵심 쟁점인데 지금 명의신탁 약정은 보통 물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거는 214 이것도 방해배제 청구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우리가 또 물권법에서 배울 거고요. 채권자 대위권은 404조예요. 그래서 채충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은 또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이 같이 명의신탁 약정과. 근데 여기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채각에서 배우겠죠. 근데 이 원인 등기 무효 이런 개념은 또 무효라는 개념은 또 민총에서 배웁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비 노스쿨생들이면 이 정도 체각, 민총, 채총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불법 원인 급여 항변은 체각에 나오죠. 746조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개념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비순환은 어떻게 되냐? 지금 1조부터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그 강사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그 학생이 찾아와서 들으니까 1조부터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쭉 봐서 뭐 그다음에 신의칙 배우고 막 뭐 의사표시, 제일 처음에 제한 능력자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근데 쭉 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가 이제 제일 끝에 이제 불법행위 배우고 끝나겠죠. 750조까지 50조 마지막 재산권의 마지막 불법행위니까요.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것을 풀라고 하면 이 산재되어 있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출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답안과 이 정도의 문제는요. 변화시험 기출이지만 이거는 충분히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물권법에 내신을 볼 때 쟁점으로 사례형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권법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있는데 이 전체의 뼈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뼈대는. 그 정도 알고 우리가 내신 때 한 요 정도 부분을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 여기 뼈대 뭐가 있는지 이걸 조금씩 써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비순환으로 다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고 현출도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례형에 아주 부적합하다. 강의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비순환을 그냥 1회독 돌리는 선행 강의, 선행 방법은 틀렸다. 틀렸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험 들고 온 이유가 숨이 턱 막히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문제점, 우리들이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뭐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학습 왜 해요? 왜 하죠? 그냥 여러분들 물어보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법학 기본기 쌓아야죠. 이만큼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기본기가 도대체 어떻게 쌓이죠? 선행학습의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1차 목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 2차 목표는 당연히 우리 3년 후에 있을 변화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 법학, 기본기를 쌓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법학 기본기가 아니에요.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수험 법학 기본기를 쌓는 것이 선행학습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례형 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험 사례형 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고 예비순환 강의 듣는 사람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듣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1조부터 그냥 개념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1차 목표, 2차 목표를 위한 수험 법학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법학 웨비나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거든요. 30분 정도. 그래서 이거 꼭 이 영상을 보세요. 분명히 제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같이 아마도 같은 재생 목록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만큼 공부할 수 있는지 모르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방학 때 도대체 얼만큼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냥 예비순환 강의 끊어가지고 쭉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장 최악인 게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거. 아니면 복습 하나도 안 하고 복습을 이렇게 해서 쌓아야 되는데 강의 듣고 복습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가용 시간을 판단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냥 판단하죠. 사람들 이렇게 해요. 하루에 8시간씩 곱하기 6일 48시간이니까 지금 한 10주 남았으니까 나 480시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지켜져요? 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요.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제가 이거 찍는 거 이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놀아야죠. 새해 놀아야지. 설도 놀아야지. 또 뭐 한 1, 2주 정도 여행 가야지. 이 정도 기본적인 평균적인 입학생이라면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앉았을 때 순공부 시간 생각해야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놀다가 앉으면 잘 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아직 선행에 손도 안 대신 분들은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저는 지금 200시간 공부하는 게 냉정하게 정말 본인이 어떻게든 지금부터 고시생이다 생각하면 300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쌓여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지금 제 그 영상을 듣고 다음 주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순공부 시간 아무리 많아야 8시간이거든요. 자, 6시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 9시까지 도서관 간다. 그 다음 12시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때 진짜 딴짓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2시간 반 정도 한다. 그 다음에 1시 반 정도 들어와야지만 세팅돼서 다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6시간 공부한다. 이러면서 중간에 잠 오잖아요. 막 이러면 4시간 반이지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3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내가 9시부터 9 to 6 해도 결국 순 공부 시간 6시간 나와요. 왜냐면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쫄리지 않아요. 순 공부 시간 딱 6시간 나와요. 9 to 6 한다고 했을 때 6시간이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주 5일 해요. 6일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방학 때. 주 5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30시간. 그래서 10주. 하루도 지금 10주 남았는데 하루도 안 쉬고 10주 동안 이렇게 해야지 300시간인 거예요. 딱 나오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 최대 300시간 할 수 있고 최소 200시간 이러다 삑사리 한 번 나고 막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200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딱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수나 그냥 민법 예비수나 보통 40강이잖아요. 이거 보통 3시간이거든요. 120시간이에요. 이거 가능할까요? 120시간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약 1배에서 1.5배 복습을 해줘야지 따라가요. 그래야지 그나마 개념을 안 까먹을 수 있는데 이미 다 들으면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듣기 때문에 어떤 지도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 때문에 내가 순차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 까먹고 몰라요. 때문에 이렇게 하면 300시간. 그래서 최대하면 예비수한 다 듣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뭘 못하느냐? 사례형 공부를 못해요. 개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할 겁니다. 발췌 조동을 완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300시간, 200시간이면 제가 봤을 때 본인 200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듣다가 복습하다가 지쳐가지고 뒷부분 못 듣고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내가 이번에 우리가 뭐 계약법 한다면 계약법은 채총, 채각, 약간 민총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건 약간. 이 필요한 것들은 막 자기가 발췌해서 보기 시작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발췌독하거나 완독하지 못하면 중간에 끊기는 거 하면 정합성이 없어져요. 정합성이 없어져서 이 어떤 어이가 짜져 있을 때 딱딱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현출이 안 돼요. 정말로. 근데 기회에 일단 바는데 의를 두냐? 아니요. 복습 안 하고 완성되지 않는 개념으로 완성 안 된 개념으로 듣는 거는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놀아라. 그냥 진하게 노세요 그냥. 그냥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안 하니 못해요. 정말 안 하니 못해요. 무조건 진하게 진득하게 이렇게 밀도 있게 공부 가야 돼요. 그리고 스프 못하고 지엽적인 개념에 빠지고
계속 아까 1조부터 아까 700 뭐 한 60조 정도까지 하나씩 세세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봐봤자 만약에 상계라는 개념이 있다. 아니면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다. 소멸시효가 한 160조 어라운드에 있었으니까 상계는 한 490조 어라운드에 있으니까 요때 배우게 되고 상계는 한 요때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 막 엄청나 요건 배워요. 근데 소멸시효가 뭐 안 되고 상계권도 남용이 안 되는 권리 남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 케이스. 그럼 그거 2조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2조에서 이제 그니까 여기서 배워서 이 꼭지로 배워야 될 것을 2조에서 막 소멸시효 안 되는 경우 상계 안 되고 여기서 막 다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우면 사례를 못 풀어. 소멸시효 상계는 언제 나오냐? 어떤 청구권이 치고 들어왔었을 때, 청구권이 치고 들어왔었을 때 그때 방어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적으로 뭐가 권리를 치고 들어오고 뭘 방어하고 이래서 방어의 무기로서 소멸시효, 상계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 개념이 있으면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암기가 하는데 그런데 백을 세세하게 다 보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이거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100의 숲을 빠르게 숲을 이렇게 보고 숲을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30의 중요한 개념들을 땅땅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하다 하고 딱 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없어요. 기억해낼 수 없어요. 자신은 믿지 마요. 제가 이전에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부 잘하고 나이고기는 2,000명이 와요.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능력 믿지 마요. 분명히 2,0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잘할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들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얘네들은요 예비소나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들. 남은 1,800명 평범한 애들이 얘네들은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요. 얘네들 잘하는 거 보고 얘네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네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계속 지엽적인 개념에 빠지는데 다 볼 필요 없다. 어차피 선행에서는 다 봐봤자 외우지 못한다. 암기가 안 된다. 암기가.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만 암기하고 암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복습하지 않고 강의만 수강. 아까 제가 여기 발췌도 완독을 포기하는데 그게 완독하려고 그래서 선생님 완독하겠습니다. 저 완독할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그게 완독은 했지. 내가 다 들었지. 다 들어가지고 한 120시간 다 들었어. 근데 복습이 안 돼 있어. 제가 최소 1배, 1.5배 복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의를 왜 들어요? Why?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짚어주려고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 미리 공부해봤던 그 선배들이 정리해놓은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건데 그 강의 듣고 가면 우리 숙지가 안 되잖아요. 개념을 소화하는데 안 되고 알파고 하레비가 와도 복습 안 하면 잘 건 안 돼요. 그냥 강의만 수강해봐. 아까 말했죠. 진하게 놀고 그냥 체력을 비축해요. 그냥 진하게 노세요. 그냥 무조건 강의 시간에 1배, 1.5배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들었다 쳐요. 아까 그래서 완독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 완독했어요. 사례형 못 보고 들어가요. 예비순환 다 들으면 결국에는 사례형 공부 못하고 들어가요. 아까 300시간 정도야지 예비순환 강의 다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모임. 그러면서 사람들 말하죠. 그래도 사례형 학교 들어가서 보고 개념에 충실한 것이 최고다. 그런데 기존 학부모와 차원이 다른 종합적 응용 현출 능력이 필요해요. 써봐야 돼요. 또 써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고사에 이때 쓰려고 하면 2월에는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은 사례형 문제 꼭 사서 풀어봐야 돼요. 형법은요. 개념만 잘 쌓아놓고 3학년 들어가서 사례 문제 풀어봐도 돼요. 그런데 2월에는 민법은요. 사례형 문제 꼭 풀어봐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근데 개념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사례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개념 배워요? 사례형의 문제를 그 문제 답안을 발라내려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강의 수강하고 어떠한 방식 강의 수강 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된다.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 우리가 짚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 완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강하면서 철저한 복습
2배에서 2.5배 학습량. 밀도 있는 학습. 그런데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다른 데서 말했는데 8시간 곱하기 4일 공부하고 3일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6시간 뭐 아니면 5시간 곱하기 6일 하는 게 더 좋다. 이게 30시간이지만 이게 훨씬 밀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공부라는 게, 법공부라는 게. 그 다음에 개념만 이렇게 해서 완강해서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현출할 수 있는 방식의 권리 지도를 그려줘요. 내가 지금 수원법학적으로 뭘 배우고 있는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권리 지도, 공격 방어, 특히 민법에서는. 민법 그렇고 형법에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요. 죄를.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헌법 소송 제도를 알아야 돼요. 헌법은 뜬구름 잡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령이 현출할 수 있는 방식의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써봐야 돼요. 2월에는 써봐야 된다. 그런데 예비순환으로는 진짜 열심히 하면 그냥 강의 완독하고 복습까지 여기 끝나요. 여기서 끝난다고. 사령 못 써봐요. 절대로. 사령 현출이 안 돼. 현출을 위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비순환 강의는 애초에 객관식을 목적으로 옛날에 객관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예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사시 공부할 때 그대로 나온 강의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안 가르쳐줘요. 사례형 강의 다 새로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그냥 멘붕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강의? 현존한 강의 중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 진짜 제가 뻔뻔하게 얘기하면 제 강의 들어야 돼요. 진짜 제 강의가 그래서 사람들 하도 그럼 무슨 강의 들어야 됩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니 그럼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물어봐서 답답해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뭐 민법 마스터, 형법 마스터, 뭐 헌법 마스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자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방법, 지도, 길을 알려주는 강의를 제가 그렇다고 내용이 안 충실하냐? 엄청 충실합니다. 자, 제 강의 들었던 사람들 그냥 후기예요. 한번 보시죠. 최근에 연락 왔는데 사례형 공부하면 매우 도움됐다. 정말 강조해달라. 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입학전에는 주변 로스쿨 지인의 조언이야 공감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신을 준비하면 그 조언 하나하나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무작정 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오래 걸리고 사례 방식 체득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 강의에서 요거 다시 외우고 정말 게 없지만요. 이런 소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강연 참가하고 기분 터지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친구 그래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회수순환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보내 효율적으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강의도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친구 1학년 1학기 마치고 다 A++ 받았어요. 그 다음 여기 다른 친구 A+가 A제로 나왔다. 그러니까 따로 소환이 걱정 안 해도 제 강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사용하면 그때서야 외우고 학습해서 진짜 그래요. 우리는 이 틀을 짜고 틀의 중요 개념만 좀 외워가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틀을 현출할 수 있는 이게 쟁점이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근데 이 틀을 안 짜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다가 하나씩 지워지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없어진단 말이에요. 틀 없이 공부하면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출해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강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요렇다. 연관되는지 진짜 저는 그렇게 알려줘요. 제가 뭐 어떻게 써달라고 그냥 진짜 솔직하게 제가 물어봤거든. 수강 후기를 했어요. 민법 전체 뼈다리 잡아주기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구조를 모른 채 단순한 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강의들이. 그래서 꼭 예비순환을 다 들을 시간이 없죠. 대부분은. 이 친구는 그런데 일찍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을 한 6개월 공부했는데 자기 멘붕이라는 걸 살이 봤는데 제 강의를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제 지도학생이고 오히려 더 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꼭 추천한다. 이 친구는 바로 사례집 또 이번에 그다음 이 친구는 영남대 갔거든요. 생비법이에요. 생비법인데 여기 보면 형님들도 성적 듣고 이 형님들은 우리 구력 있는 형님들이거든요. 법구력 있는. 그러니까 1학기 2개 A 나왔고 2학기는 A B뿔
나왔대요. 영남대 나왔는데 대단하죠. 예비수능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진짜 다 이렇게 다 말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야 되는 진짜 구체적 이유, 무조건 완독이 가능해요. 16강이거든요. 민법 완독 가능해요. 계속 핵심 개념 반복합니다. 정말. 그다음 개념의 배경, 소수법적 쟁점, 보존 집행 부분 개념 좀 확실히 다뤄줘요. 구체적인 청구력 관점에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지도에 살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시험적인 건 어차피 잊어버릴 개념이라서 전 다루지 않고 중요 개념 외워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확보한 시간으로 개인 학습, 예습, 복습하고 사리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줘요. 저는 무조건 1월에 끝나거든요. 1월 안에 끝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복습 차고 넘치게 해요. 그럼 나머지 한 달이 남잖아요. 그럼 이때 사례집으로 무조건 연습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 시간이 있으면 형법, 헌법, 기초선행도 해라고 해요. 진짜 구체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강의 구성. 1부터 6강까지는 기초 개념에 완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독을 무조건 시켜요. 약계라도 해가지고 완독을 어떻게든 시켜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림? 제 강의 교재 보여줄게요. 계약법적으로 계약이 뭔지를 하면서 계약의 성립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해석, 이행, 불이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립 부분에서는 무효 취소, 해석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효력 부분에 무효 취소의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쟁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 불이행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변제 상계가 와야 되고,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강에 걸쳐서 이렇게 다 설명합니다. 정말 제가 얕고 하지만 깊게 설명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사례 문제는 못 풀어요. 그 다음에 권리 청구와 변동. 이제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냥 권리가 생겨서 어떻게 변동하는지, 물건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채권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래서 권리가 뭔지 배우고, 그래서 권리가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다 배워요. 이렇게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공시하고, 물건에 대해서 열심히, 그 공시 방법을 등기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물건의 변동 요건 배우고 열심히. 취득시 이런 개념 다 해요, 여러분들. 그다음 소유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이렇게. 그럼 채권 변동해야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려운 걸로 들어가거든요. 뭐? 보증과 담보.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틀은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의 대입권, 채권의 지속권, 가압류. 보전 집행 부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전 집행 부분 제가 설명해줘요.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소멸시효나 상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담보제도에서 바수당사자 나오고, 이거를 이거 저당권 다 조금씩 법정에 다 조금씩 설명드려요. 가등기 담보, 소멸시효 살짝. 이렇게 하면 이까지가 6강 정도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요건사실 총계를 하면서 하나씩 제가 뜯어서 청구하면 항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동시에 항변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보면 금융소유자면 여기서 상계 항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아닌 금융 항변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청구 사례에서 어떤 파워를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소멸시효로 따로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항변 사유에 넣어가지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하면 1강 완독, 민법 전체 완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강 들어가면 하나하나 떼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해주고, 보존처분 한 번 더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 틀 아까 7강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소멸시효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지도를 내가 그려놓고 소멸시효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배운다고. 그 다음 채권 양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엄청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례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례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다 기출 문제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강의가. 지금 다 설명드렸죠. 실제 사례의 공유와 현재 심하게. 그래서 사실상 이게 1회독이고 이게 1.5회독이고 이게 2회독이에요. 사실상 민법의 2회독. 어떻게? 중요 개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봐요. 제 강의 들으면
계속 지역적인 거 안 가르쳐요. 어차피 까먹는다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면 돼요. 또 시간 있으면 2월에 하세요. 2월에. 그러니까 처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1월 달에는. 2월에 그렇게 해요. 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1월부터 시작해도 1월 말까지 충분히 완강 가능하다. 왜냐면 16강이기 때문에 곱하기 3시간 하면 약 50시간이거든요. 100시간 공부할 거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그럼 복습까지 시간 하면 어떻게? 1월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1월에는 완강 가능하다. 그럼 2월에는 학교 진도 2월에는 뭘 하냐? 그럼 1월 이렇게 해놓고 2월에 뭘 하냐? 학교별마다 다 물건 배우는 학교도 있고 뭐 채총 배우는 학교도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1학기 해당 진도의 사례 문제들을 사례집에 사서 깊게 풀어요. 깊게 풀고 일단 사례집 먼저 풀어요. 기본서 보지 마요. 사례와서 풀고 그 다음 사례집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진도본 다시 재교재 살펴보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보고서 기본서 발췌하면서 추가 개념을 숙지해서 발라 넣으면 돼요. 발라 넣어라. 제 개념서에 2월 달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하라고.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시간이 모자라면 이것까지만 완강하고 끝내고 복습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형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제 강의는.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그때 이렇게 해라고요. 2월에.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해당 진도 나가기 전에 관련 부분을 강의 제가 짧게 한 30분 1시간 했잖아요. 듣고 예습하고 학교 수업 들어가면 진짜 효율적이에요. 학교 수업 전에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세요. 예습하고 가고 그 다음은 이제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숙제하셔야 돼요. 사례 문제 풀고 오히려 종료 후에 2주간 빠르게 민법의 전범위 유기적으로 총복습하세요. 저 7월 말까지 들을 수 있게 강의 접근 권한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민법 마스터 됩니다. 진짜 그냥 수업 민법 마스터. 이렇게 강의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보장해요. 정말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남은 날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좀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헌법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헌법도 이렇게 헌법 개인 학습 하든지 이게 2월 달에 이렇게 하라고요. 1월에 제 강의로 1월에 들으니까 2월에 이것도 제가 개념 강의 이거는 개념만 듣고 사례 그냥 약간 접해보기만 하면 돼요. 접해보기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만들 거거든요. 헌법도 이번에. 제 강의 듣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눈에 바르든지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근데 제 강의 들은 것도 제 민법 강의 들으면 무조건 헌법 강의 듣게 될 거라고 시간이 있으면 저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질문은 항상 있어요. 기존 예비순환 강의는 35강이 되는데 자 일단 내용 범위적으로는 당연히 예비순환 강의는 한 100을 다룬다면 저는 한 50을 다룹니다. 맞습니다. 그건 오케이. 근데 그게 부실하냐 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 시험은 여기서 80% 나오거든요. 결국 시험은 80% 나와요. 여기 20% 나와요. 이거 지금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선행은 이 정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범위적으로는 부실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부실해요. 그리고 반복하거든요. 50을 곱하기 2번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해서 갈 수 있어요. 사례형 지도까지 해줬는데 부실 안 합니다. 절대로. 심리가 전체 밑보서 제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왜 이렇게 했나요? 저는 이거는 제가 뭐 비판까지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예비순환을 찍고 1순환 찍고 사례 강의하고 채판 강의하는 이 구조가요. 1년 동안 구조로 돼 있고 이게 고시 공부의 방식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해서 그냥 예비순환, 1순환, 사례, 채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출 사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 거고 이걸 1년 동안 고시하는 만약에 재수하는 사람들이 3학년 마치고 이런 식으로 듣고 가요. 뭐 하나 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흐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비순환을 가지고 이걸로 선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1학기 들어가서 뭐? 사례 문제 풀어야 돼. 왜 이렇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호흡을 해서 해야지 수익이 나요. 우리 시장에선 수익이 나요.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마른 목골에서
이렇게 해서 붙는 사람들은 욕이 있는 사람들. 욕 있는 사람들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붙어요. 근데 제가 탁해서 하면 이 사람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다 들어줘야지 재수하면서 한 4, 5년 만에, 그래서 4, 5년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50% 이상은 3년 만에 합격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도 3년 만에 안전하게 합격해서 나갈 사람들을 위한 강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좀 더 지엽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적인 그 법률 강의 시장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 강의만큼 듣고 공부하고 들어가도 되고 증명이 됐다.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 강의를 저는 들으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꼭 들으세요. 뭐 제가 이거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요소도 약간은 있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막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비순환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소개시켜 주잖아요. 듣고 나면 새로운 어떤 길을 알게 됐다. 계속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조계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방식들은 그 사시 시절에 하던 거고 그렇게 답습되고 우리 법조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공부 방식 바뀌어야 돼요. 선행 강의 로스쿨 방식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꼭 제 강의, 제 민법 선행 강의 방식이 맞고 만약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형법, 헌법 강의도 꼭 들어보시길 진짜로 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체력과 그러니까 마음 체력, 그 신체 체력 두 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체를 잘 다지고 잘 그 보존하는 방식의 어떤 운동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행하지 않는 3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40분, 30분 정도 한다고 해서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임팩트 있게 짧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선행 공부 방법 강의였고 제 강의 홍보기도 해요. 하지만 제 방식이 정말로 맞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